자,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음. 이 단어는 단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어떤 추측을 해보겠다는 거지, 이제. 근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공식들의 향연인데, 공식들을 계속 손에 익히고,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만 준비를 해도 사실 여기는 충분해. 그 앞에서부터 그제 앞단원 내용들부터는 조금 그런 성격이 강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다는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개념들이 사실 많았어. 여기가 조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서 확인하기에는 지금 교육 과정을 넘어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 자체가 또 그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렇게 어떤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 학문적인 것들이라서 지금 여기는 이제 결과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보자. 자, 모집단하고 표본 추출이라는 말을 우선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모집단은 원래 집단이야. 원래 집단 이제 그러니까 모집단은 원래 큰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표본 추출은 이제 그 집단이 너무 크니까 그 집단에서의 어떤 평균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직접 알아보기가 힘들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뽑아서 적당한 사이즈의 어떤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작은 그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하더라. 그럼 요거 모집단이 이런 모집단이 있잖아, 그지?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개념은 아닌데 여기에서 그지? 이제 뭐 크기라는 표현을 써. 크기가 n이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말을 쓰거든. 여기에서 이제 n개의 값들을 빼오는 거지, 그지? n개의 값들을 빼와서 이제 그럼 조그마한 모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이제 몇 개의 자료들이 모이게 되지 않겠나. 요 안에는 n개의 자료가 모여 있을까. 그러면은 뭐 얘가 뭐 다 해봐야 한 n이 한 100개 정도로 해보자. 이제 숫자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자료 한 100개 정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평균 분산 구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거든. 그지? 손으로 하는 거겠냐, 그지? 계산기 같은 뭐 컴퓨터 갖고 하겠지. 그지? 근데 제 아무리 컴퓨터를 쓰더라 그래도 일단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지 우리나라 전체 뭐 인구에 대한 뭐 그지 어떤 값을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은 5천만이 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그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뭐 그래 기계한테 시키면 된다지만 그걸 어떻게 다 조사를 하겠노. 그지?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이게 이제 집단이 너무 크면은 이제 그 처리해야 될 자료도 크지만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소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적당히 뽑아서 이제 뭐 적당한 그제 한 몇 명 정도를 뽑아서 이제 그 표본 안에서 그런 걸 좀 표본이라고 할 건데 그 뽑은 작은 그룹을 표본이라고 할 텐데 그거 안에서 이제 한번 어떻게 뭐 더하고 빼고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이 이게 어느 정도 그제 모집단은 그 모집단의 그런 뭐 평균이라든지 모집단의 특성을 그제 표본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우리나라 전국 그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진주에서만 한 10명 뽑아가지고 그지 그 10명한테만 물어봐가지고 그지 어떻게 결과를 낸다 이거는 그지 이거는 대표성이 전혀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그지 그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거는 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보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얘기할게. 봐봐, 이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지금 표본 평균은 x 바라는 기호를 써. 그 모집단의 어떤 그 자료 하나하나를 x라고 하면, 이제 x라고 하면 이제 모집단의 모평균을 이제 보통 소문자 m이라고 많이 쓰거든. 모집단의 자료 하나하나를 x,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그 x 그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본 거지. 그 표본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크기가 n이, 그러니까 n개의 자료를 뽑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가 n이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면, 그러면은 이제 n개의 자료가 생겼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거라 합니다. 알겠지?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봐봐, 표본을 한 번 추출하면 x바라는 값이 한 개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근데 표본을 한 번 추출하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x바라는 값이 쌓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x바라는 값이 이제 이게 그지, 뭐 어떤 값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값이 뭐 또 뭐 a보다 뭐 조금 큰 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값들이 쌓이겠지. 그지? 그러면 요 값들, 이렇게 쌓인 요 값들을 가지고 전부, 그지, 요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는 e잖아. 그지? 근데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그 확률 변수는 x바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 이 x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m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분명히 이거 있잖아. 이 의미를 잘 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x바의 또다시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x바가 m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x바는 m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지? 여기에 1000명짜리 집, 이건 쓰지는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1000명짜리 어떤 집단이 있어. 그지? 근데 이 집단의 나이의 평균이, 나이 평균이 뭐 25살이야. 좁네. 그지? 나이 평균이 25인데 내가 여기에서 표본을 좀 뽑았어. 그지? 한 표본 사이즈 100짜리, 100 너무 크다. 36개짜리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그럼 요 36개짜리 요 표본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거든. 요때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26이 나왔어. 그럼 요 26이라는 요 값 하나가 바로 x바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표본을 뽑게 되면 그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 안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거라. 그러면 그 값이 x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쪽에서 표본을 뽑았더니, 이쪽에 좀 어린 애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표본 또 36개짜리 표본을 뽑았더니 여기는 평균이 뭐 22살밖에 안 돼. 그럼 요거 자체도 x바인 거야. 근데 이쪽에서 뽑았더니, 그지? 좀 나이가 좀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뽑았더니 평균이 뭐 27까지 나왔어. 그럼 그것도 x바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x바들을 이렇게 표본을 한 번 뽑는 게 아니고 여기도 뽑고 계속 뽑는 거야. 그지? 계속 뽑는 거라면 뽑다 보면 겹치는 경우도 생기겠지. 의미로 뽑다 보면 확률 자체는 뭐 희박하지만, 그러면 요 x바라는 표본 평균이라는 값들이 쌓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또 평균을 구해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니까 원래 뭐 평균이 되더라는 거라. 뭐 되더라는, 어떤 경험적으로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학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된다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오해가 표본을 뽑았어. n개짜리 표본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n개의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원래 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이 나오냐? 그거는 장담을 못해. 그건 당연하지 않겠나, 그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왜 모집단을 고민을 하겠노? 무조건 그냥 뽑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지?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을 그냥 한 번 추출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계속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뽑아가지고, 그 값들을 일단 누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게 원래 평균 값이 무평균하고 똑같은 값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무평균하고 같아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써. 요거 e는 e야. 근데 x 바의 e인 거라. 그지? 그래서 m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1을 했으니까, 그지? 시그마 조금 분산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지울게. 이 부분을 조금만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낙서된 것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또 표본 평균, x바에, 자, 그렇게, 그지? 뽑아가지고, 그 집단들을 평균을 구해봤는데, 또 그 집단들의 평균을 쭉 적어 놓고, 그 평균들의 뭘 한번 알아본 거냐면 분산을 한번 알아본 거야. 그치?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분산이니까, 그치? 분산이니까 기호는 V입니다. 근데 누구의 분산이냐면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안에서 분산을 구한 게 아니고 일단 표본의 평균을 구해둔 거야. 나이의 평균을 구해둔 거라. 그러면 그 평균 값이 또 그지? 쌓이지 않았겠나? 그 값들의 분산이 어떻게 되냐? 그 값들의 분산이 원래 분산이 지금 시그마 제곱이지, 그지?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제곱을 표본 사이즈로 한번 나눠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그지? 당연히 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지?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원래 시그마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아까 내가 뭐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없어. 알겠지? 진짜 그냥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는 혹시 그치?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훨씬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표본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표본, 이런 모집단이 있었어. 평균 n짜리,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뽑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를 그냥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의미보다도 기호만 외워뒀을 때 솔직히 말하면 기호만 알겠지? EX가 M이면 EX 바도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면 VX 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X 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결론만 외워둬도 돼.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봐. 얘네가 그래 평균이 저렇고 표준편차 분산이 저렇잖아. 그지? 근데 저런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만 가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나 더.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 알겠지? x바도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저렇게 되는 거는 그래. 그지? 그것도 좀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 더. 최종적으로는 얘가 그지? 정규분포까지 됩니다. x바가.
그래서 n의 시그마 제곱의 루트 n, 요런 식으로, 그지? 요런 정규분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내가 여기 좀 지워버리고 하나 좀 새로 좀 쓸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쓰고 싶어.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그지? 이런 분포를 따르잖아. 만약에 m의 시그마 제곱자를 이런 분포를 따르면, 여기 크기 n이 표본을 추출하면 확률 변수가 x 바로 바뀌어. 알겠지? x 바로 바뀌어. 그리고 얘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그게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치, 표준화 할 때나 그치, 정규분포 문제 풀 때는 사실 분산보다는 표준편차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저렇게 쓴 거야.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게 분산이 표본의 크기로 한번 나눠지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도, 평균은 그대로 넘어가고 분산은 크기로 나누면 돼. 그니까 시그마 계산할 때는 원래 시그마 값을 분산의 루트 씌우는 게 시그마잖아.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n으로 나눈다. 그니까 얘들아, 문제를 한번 보면은, 나중에 보면 봐. 이 표본의 크기는 거의 대부분 제곱수로 나옵니다. 그래야 루트 계산할 때 자연수로 떨어지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곱수로 이제 표본을 뽑는 경우가 사실 많다. 뭐 다른 의미 몰라도 된다. 얘들아, 솔직히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원래 이런 집단이 있었으면 표본 뽑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있잖아. 나중에 또 Z로 바꿔서 정규분포 문제 풀면 돼. 이게 전부야. 이게 단데. 문제 한번 보자. 봐봐. 1번 봐봐. 1번은 표가 없다, 그지? 자, 2번 봅시다. 2번. 이거, 미안, 1번은 표가 없네? 그지? 하나 안 풀면 되지, 그지? 한 문제 벌었고, 2번 보자, 2번. 자,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치? 그러면 그게 원래 자료가 이렇다는 거야.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6. 그럼 정규분포는 이런 기호로 쓰죠. 거기서 64개 뽑았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64인 거야. 64, 8의 제곱, 그지? 제곱수 나오면 거의 표본이라고 봐도 돼. 그러면 x가 아니고 x바가 되고, 그리고 똑같이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 그대로 오고, 이게 루트 n이 8이잖아, 그지? 그래서 16을 루트 64로 나눠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라. 원래 16, 이거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가 16이었잖아. 16 밑에 루트 n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쓰면 50에 8, 16 약분하면 2지, 그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얘들아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쉬운데, 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우리 얘기한 것 그거를 좀 참고하면 되지만,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그지? 뭐 표본을 뽑아서 뭐 어떻게 했네 그런 말은 뭐 쓸 필요 당연히 없고 이렇게 쓰면 돼. 자, 이제 하자. 뭐 48 이상, 58 이하.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거지, 그지? x바가 x가 아니고 x바가 48 이상, 54 이하. 그러면 x바를 정교화를 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48에서 평균 요 50을 빼는 거야. 뭐 똑같긴 하지만 이 50을 빼는 거야. 50을 빼고 그리고 16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2가 나눠지는 거야. 2가 Z 우리 잘 하는 거지, 그지? 하고 54 마이너스 50 나누기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잖아. 그지? 뭐 여백도 없고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 그러니까 분포 Z 곡선은 표준화된 거는 평균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치? 그러면 요만큼
그치? 여기가 요 값일 거고, 여기가 2잖아. 그지? 조금 더 멀리. 여기가 요 값이겠지. 요 값이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지? 더하기 계산은 각자 해보고, 이렇게 푸는 거야. 정규분포만 할 수 있으면, 정규분포 확률 그 표준화해서 구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답이 풀려버려. 하나 더 볼까? 3번. 조금만 지우고, 위로 올라가서, 봐봐. 쉽다. 자신있게 하면 돼. 자, 원래, 그지? 150에 12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지? 연필. x는 정규분포야. 150에 12짜리. 자, 근데 여기서 9개, 오케이, 그지? 좀 표본이 상당히 작긴 한데, 그지? 어쨌든 9개를 뽑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뽑는다라는 말 없이 사실은 뭐 넣어서 판매한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뽑아야, 그지? 9개 뽑아가지고 한다 소리지 않겠나, 그지? 자, 그래가지고 한 개 무게가 1290 이하면 불량이래. 그지? 그럼 1290 이하, 96 이하. 그럼 요 1296이 어떤 의미일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분명히 얘들아, 그지? 이거는 9개의 합일 거잖아. 그지? 빵 9개 합이지 않겠나? 한 상자 무게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자의 무게는 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는 있어야겠네. 그지? 그 정도는 우리가, 그지? 조금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저게 이제 1296은 9개 빵의 합인데,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x바 써놓고 하자. 그지?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똑같이 150에, 그지? 12 밑에 루트 9, 그지? 루트 9가 들어간 요런 정규분포가 될 거란 말이지. 밑으로 쓰자. n이 150에 32, 4죠. 4의 제곱짜리 정규분포가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 x바가, 그래, x바가 표본 평균이었잖아. 그지? 표본 평균. 근데 요 1296은 합이잖아. 그니까, 이 1296을 가지고 우리가 x바를 구하면 9분의 1296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9개짜리 합이 1296이니까 그것의 평균을 구할 거면 나누기 9 해야지. 그치? 표본 평균. x바는 표본 평균이야. 자, 그래서 총 1296이더라. 그 말인즉슨 x바 표본 평균은 1296 나누기 9 하면 9일은 9, 9, 4, 36, 9, 4, 36, 144네. 그지? 144. 표본 평균이 144 이하면 불량이래. 그지? 그러면 계산하자. 이제 확률 계산하는 거는 Z로 바꿔야지. 자, 그럼 144에서 평균 이 150을 빼는 거죠. 그지? 150을 빼고, 그러니까 시그마는 12가 아니고 4입니다. 4로 나누자. 그러면 P가 Z, 이게 마이너스 6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있으면, 이제 0이고, 막 1.5가 이쯤 있겠죠? 그러면 그거 왼쪽이면, 항상 0을 기준으로 우리는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절반, 왼쪽 절반 0.5에서, 그지? 0부터 1.5까지 빼면 되겠지, 그지? 0부터 1.5까지를 빼면 된다. 이거는 위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된다. 정규분포하는 건 앞에서 연습을 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그지? 그래프도 조금 내 맘대로 작게 그리고,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정규분포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혹시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과정이 조금, 완전히 이해가 깔끔하지 못하다. 그러면 정규분포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해. 되겠지. 정규분포 계산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보는 거는 크게, 여기를 보는 거는, 이 단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대. 결국 마지막 답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 단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로 바꿔내는 것밖에 없어. 그 뒤부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뭘 좀 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 개념, 신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이 신뢰 구간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이제 좀 그래. 이제 표본을,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 아까 이론적으로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그지? 모집단 이렇게 있으면 표본 겁나 많이 뽑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계속 이렇게 뽑아서, 그지? 그렇게 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어떤 분포를 보는 거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그지? 하기가, 사실 그 작업도 모집단이 큰 것만큼 더 하기 힘든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이론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다.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그러면 표본 한번 추출하겠지, 그지? 그럼 표본 한번 추출을 하면, 그때 그 표본의, 평균이 나오겠지. 표본 평균? 어떤 확률 변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값이라는 의미로, 그지? 스몰 x바라고 일단 저렇게 좀 쓸게,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표본 평균이 하나가 나왔어. 그지? 그리고 일단 모평균에 대해서는 지금 얘들아 이게 추정을 한다는 단어 자체가 이게 뭘 추정하겠다는 거냐면 모집단에서 참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거거든. 모평균. 그래서 모평균이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신뢰 구간이거든. 구간이란 말이야. 구간. 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구간을 한번 이제 제시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그지? 어떤 이런 모집단의 뭐 나이가 뭐 그지? 22살에서 23살 사이더라. 그지? 이 집단의 나이의 평균이 22에서 23 사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으로 그지? 평균이 어디쯤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본 하나의 평균이 필요해. 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적으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필요합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로 쓰지, 그지? 자,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그지? 근데 모 표준 편차가 없어도 돼. 그냥 이거는, 여기서는, 자, 그냥 이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때는 대신해서는 표본에, 그 하나 뽑은 거 있잖아. 표본에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지? 분명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게 맞는데, 그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평균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만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두 개 있으면 모집단 거를 사용하는 게 맞고, 하나면 그게 표본 거든 모집단 거든 그냥 표준 편차를 갖고 이제 구간을 만들면 돼. 자, 그럼 이 숫자 두 개를 가지고, 그지? 그리고 참 기본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예, 그지? 여기 표본 평균이고, 표본의 크기는 소문자 n이라고 합시다. 요 세 개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데, 봐봐. 그래서 이제 저 숫자 x바, 스몰 x바, 그리고 n 시그마. 그러니까 그게 모 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어쨌든 표준 편차라는 값이 하나 쓰면 저 숫자 3개를 가지고 어떤 범위를 만들 거야. 근데 그 범위의 가운데는 그 범위의 주인은 m입니다. 모평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22부터 모평균이 뭐 24. 그러니까 모평균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2부터 24 사이 어떤 값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저 22랑 24 같은 숫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왼쪽에 작은 값은 일단 표본 평균 x바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일단 아직 얘기 안 한 a라는 값을 하나를 쓸 거야.
이 A는 어느 숫자냐면, 무슨 숫자냐면, 요 놈입니다, 요 놈. 알겠지? 여기 값인데, 이 A가 뭔지는 이제 신뢰도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내가 일단 적어 놓고 좀 얘기할게. 그러니까 A라는 상수, 이거는 이제 문제가 준대. 알겠지? 이건 줄 거야. 아, 깜짝이야. 자, 이거는 문제가 준대. 문제가 줄 거야. 0 곱하기 또 루트 n이야. 표본 크기는 루트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위에는 이게 뭐든 어쨌든 표준 편차. 만약에 두 개 있으면 모 표준 편차. 저게 이제 왼쪽 값이고, 오른쪽 값은 x가 똑같아. 딱 플러스로 바뀌는 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루트 n분의 15. 자, 요렇게 이제 생겼거든.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인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제 이런 값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냐? 문제가 다 준다 이거. 이제 전부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그지? 여기 다 문제가 다 주거든. 절대 우리 보고 얘들아 평균 구하라, 표준 편차 구하라 안 시킵니다. 다 줍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서 요 A가 어떤 의미냐면 신뢰도인데 여기서 신뢰도는 그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단위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 99%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그때 사용되는 숫자가 이제 요 A 값을 어떻게 우리가 찾냐면,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단 해가지고 요런 확률이 하나 나올 거야. 그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Z가 이제 Z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A 이하일 때 이제 그때가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 알파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만 빼왔단 말은 막 예를 들어서 이게 99%면 여기는 0.99가 들어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봐봐. 자, 근데 이것도 얘들아 사실 이 범위 요렇게 절대값 있는 범위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범위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끝에 단 해가지고 p 0부터 또 이렇게 갑자기 나와 z 그리고 뭐 1.96 요게 뭐라고 나오냐면 요게 있잖아 0.475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있잖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단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이거를 보고 오케이 95% 신뢰 구간에서 95% 신뢰 구간에서 여기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96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 요 값이 A가 되는 거야, 요 값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형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얘들아 그 소리지 않겠나. Z가 A보다 작거나 같단 말은 우리 Z의 절대값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란 거잖아, Z가. 그치? 근데 이거 Z는 표준화 변수,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변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면 0부터 1.96 어떤 값까지는 뭐 1.96이라는 어떤 값까지는 요 값의 반이 될 거거든. 알파 퍼센트에. 그지? 그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보통 0을 기준으로 많이 주니까 0부터 1.96까지가 0.475면 이 475를 2배를 하면 0.95, 95%가 되는 거 아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면 95% 신뢰 구간에서 A는 1.96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지? 이게 문제를 한번 보면 얘들아 훨씬 와닿는데, 내가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봐봐, 이거 문제 하나 풀어보면 훨씬 와닿는다. 4번 문제 하나만 딱 해보자. 봐봐. 지우고. 자, 4번 보자. 그지? 평균이 M이고, 그지? 표준편차 15점. 오케이. 그지? 표준편차 나왔어. 그지? 이게 시그마 값입니다. 시그마 15. 자, 2,500명 이미 추출. 요게 표본 사이즈네. 그지? N이 2,500.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65더라. 이 65는 2,500명의 평균이잖아. 오케이. 스몰 x바 65. 다 구한 거야. 문제가 다 주잖아. 자, 95% 신뢰 구간을 보자. 95%. 여기에 0.95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거기에 쓰인 숫자가 1.96인 거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구간이, 그지? 공식을 쓰면 x바 마이너스. 자, 이거 65 마이너스. 이제 계산은 여기다 할게. 공식이 95% 신뢰 구간. 그러면 확률이 0.95가 되는 요 값을 찾아야 돼. 이거는 문제에서 거의 1.96이라고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1.96이라고 나와. 근데 간혹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라고 나올 때도 있대. 근데 좀 우리를 계산 편하게 해준다고 여기를 2라고 주는데 우리가 1.96을 맨날 하다 보면 그지? 여기 분명히 2라고 해놨는데 나도 모르게 1.96을 할 때가 있어. 진짜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읽어봐야 돼. 단 해가지고 1.96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2가 나와 있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1.96을 줬으니까 1.96 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그거 하나 같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아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냥 외우면 돼. 여기는 이렇게 공식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x바 알고 그지? 시그마 알고 시그마 알고 n 알고 다 아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6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2550입니다. 곱분의 시그마 15 그거 나갔다 n 그 다음에 65 플러스 똑같아 1.96 곱하기 루트 2515 계산은 넘어갈게. 이러면 끝이야. 알겠지? 이러면 끝이야. 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하나 그냥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얘는. 그러면 우리 99% 해보자. 99%는, 그지? 다 똑같은데, 얘들아. 요거 하나만 바뀌면 되거든, 요거 하나만. 1.96이 뭘로 바뀌면 되냐면, 2.58로 바뀌면 돼. 왜냐면, 확률이 0.99가 될 때, 즉, 0.99란 말은 99%라는 의미지 않겠나? 이제 99%의 의미가 될 때, 그때 상수값이 2.5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65 마이너스 대신 진짜 2.58 나머지는 다 똑같아. 2515 n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실내 구간은 문제가 다 준다 이겠지. 평균 주고 사이즈 주고 시그마 주고 그리고 그지 이렇게 상수값도 다 줍니다. 95%를 하라 그러면 0.95가 될 때의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되고 99%는 0.95가 될 때를 가지고 구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2라고 나올 때 있어. 근데 진짜 10문제를 풀면 9문제는 1.96이고 또 10문제를 풀면 9문제는 2.58이거든. 거의 대부분 1.96, 2.58을 써. 근데 진짜 간혹 2라고 줄 때도 있대. 3이라고 줄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냥 요거까지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1.5, 1.96과 2.58까지. 그렇게 사실 외워도 맞긴 한데, 근데 그거 좀 위험한 게 여기가 문제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괜히 3 해놓는단 말이야. 계산 편하게 하라고. 거기에 탁 낚여가지고 답이 안 나와. 답이 틀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바뀔 수 있다는 거.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신뢰도에 따라서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거 좀 확실히 해놓자. 자 그러면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하는데 요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진짜 여기 좀 지우고 자 신뢰 구간은 그래 뭐 그렇게 생겼잖아. 그럼 뭐 얘들아 우리가 한번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신뢰 구간이 길어
그지?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하니까 신뢰 구간이 22부터 24까지가 나오고, 어떻게 했더니 신뢰 구간이 20부터 27까지 나왔어.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자료일까? 그지? 이 둘 중에서 구간이 이렇게, 그지? 똑같은 어떤 모집단을 가지고 그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근데 표본이 다르다 보면 이제 그 표본에 따른 신뢰 구간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그지 구간이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자 봐봐, 이렇게 해봤더니 신뢰 구간이 구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지? 그럼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그지? 짧은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지? 짧은 게 좋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어찌 보면은, 이게 있잖아. 정확도만 놓고 보면 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얘가 정확도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신뢰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높을 거야. 얘가 신뢰도가 더 높을 거야. 근데 왜 얘가 더 의미가 있냐면, 구간을 길게 잡는 거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떤 예를 하나 들 수 있냐면, 우리 학교 수학 성적을 내가 수학 성적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그게 흔히 말하는 모평균이지, 그지? 우리 학교 한 300명의 수학 점수 평균. 그지? 그러면은 내가 그 평균을 추정을 하면, 그 평균값, 수학 점수 평균값을 추정을 했을 때, 내가 이거 무조건 맞는, 그지? 내가 절대 틀리지 않으려면은 평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추정하면 되냐면, 빵점부터 100점까지라고 해버리면 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잖아, 그지? 점수가 음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이겠지? 그치?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게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엄청 길게 잡아두는 거는 사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하나마나한 추정인 거야. 그지? 이런 추정은 진짜 하나마나 한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표본을 잘 뽑아가지고 대표성 있게 표본을, 그지? 다 이렇게, 그지? 뽑아가지고 해봤더니 31에서, 그지? 33이 나왔어. 이 정도 이 정도 범위의 값이 나오면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지? 요 안에 평균이 들어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지? 그 퍼센트를, 그지? 상당히 높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짧게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지?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은 짧을수록 좀 의미가 있을 거야. 너무 무한정 길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면은 봐봐. 그거를 식으로 적으면서 그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좀 보자. 일단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저기 썼던 실내 구간이, 그지? 이렇게 생겼었잖아. 여기 A, 신뢰도를, 그 연관을 받는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플러스 A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 위에 줄 지우고 이렇게 시그마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의 길이니까 얘들아 빼면 되지 않겠나? 길이가 알고 싶으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자. 그러면 x바가 날아갈 거고 이렇게 되거든. 길이는 2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 이 표본, 이거 모집단의 이 표본, 모집단의 이 표준 편차는 사실 고정된 값이라고 봐야 돼. 모집단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저거는 고정된 값이라고 봤을 때, 그치? 그러면 이 길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표본 사이즈랑 신뢰도거든. 그럼 봐.
신뢰도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퍼센트가 높아지면, 요 A 값도 커져야 되거든? 이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지? 이 Z의 범위도 넓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 길이가 길어져. 그지? 그게 이제 아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제, 내가 아까 100% 무조건 맞는, 그지? 추정을 하면은, 모든 값을 다 아우르는 범위, 0부터 100까지를 예로 들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이도 길어져. 그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무한정 높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그지? 신뢰도를 높이긴 해야겠지만 구간의 길이도 덩달아 길어져 버리니까 그게 또 의미를 조금 퇴색시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신뢰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를 적정히 좀 유지하면서 길이를 내리려면 분모에 있는 요 표본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그래서 봐. 여기서 A가 커진단 말은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치? 그러면 길이도 길어져. 이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여기서 표본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자. 표본 사이즈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러면 질레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 그러니까 표본 크기는 클수록 좋은 거야. 표본이 커지면은 그지 신뢰도를 그치, 똑같은 신뢰도에서 표본 크기를 더 큰 걸 뽑아버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거든. 그럼 길이가 짧아진단 말은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표본도 큰 게 좋습니다. 근데 또 표본도 그지 무한정 크게 잡아놓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거라. 그지? 그러면 표본이 엄청 클 바에는 그냥 모집단 조사를 하지. 그러니까 적절히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그지? 신뢰도나 표본 사이즈를 이렇게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뭐 시간과 어떤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그 자체도 그 결과도 의미가 있게 그렇게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통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 그지? 그런 거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의 항목, 그지?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이를 보자. 그지? 이것도 역시 신뢰 구간에서 생깁니다. 그지? 모평균, M이지. 표본평균, 소문자 X바지, 그지? 이들의 차례. 그러면 이 신뢰 구간에서, 이제 이 신뢰 구간에서 내가 X바를 다 빼볼게. 이제 다 X바를 다 빼면 없어지겠지?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M X바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얘들아, 차는 기본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라서 항상 양수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은 그지?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은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모르는 거야. 그지? 모평균보다 조금 큰 값이 나올 때도 있고 표본평균이 아니면 조금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약간 뭐 말 그대로 표본의 평균이니까. 그지? 나이를 예로 들면 이게 이만큼 사람들 모여 있으면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평균 내보면 원래 것보다 좀 크게 나올 거고, 그치? 저기 젊은 어린 애들이 좀 노는 데 가서 조사해 보면 원래 평균보다 좀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표본 추출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 근데 이거 누가 크다라고 얘기를 못해. 근데 우리가 차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를 이렇게 한번 절대값의 범위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x가 빼기 m, 빼기 순서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뒤집어졌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그 절대값 부등식을 푼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쓰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이 3 이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풀잖아. 마이너스 3부터 그냥 x는 3까지. 그거 하듯이 이렇게 넘어온 거야. 여기 보니까 이 두 수가 절대값이 같거든. 부호만 다르고, 그지?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그지? 그것에 요 각각수들의 절대값만큼이 오고, 그리고 그지? 여기에 x가 절대값을 뒤집어 쓰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이.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를 빼든 간에 뭐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요런, 그지? 여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요런 이제 경우도 있다. 하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좀 기억해두자. 요거는 제법 나온다. 요거는 좀 많이 언급이 있어.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는 언급이 잦지는 않지만 간혹 좀 어렵게 나올 때 좀 쓰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뭐지? 2a, 저기서 a는 95%일 때는 1.96이 많이 쓰이고 간혹 2가 쓰이기도 한다. 99%일 때는 2.58이 주로 쓰이고 간혹 3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a는. 그러니까 문제가 뭘 주는지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루트 n은 그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자, 5번 시그마 나왔지, 그지? 시그마 나왔어. 시그마 15, 그지? 95% 추정하는데 95%일 때 이렇게 1.96 쓰라 그러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봐봐. 이하가 되라 그러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를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왜냐면 구간의 길이는 작게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다는, 그지? 그런 방증이죠. 그지? 의미가 있다는, 그지? 그런 의미지 않겠나? 이 문제가, 그지? 해보자.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이 문제에서 95%일 때 상수가 1.96이고, 그지? 95%.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자, 표본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n은 그대로 미지수로 둡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15. 이게 구간의 길이야. 요게 2 이하가 되라. 풀면 되지, 이제부터. 그지? 요거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